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4월 4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에 나온 속보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만남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구성원들이 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이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어떤 진전도 없다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1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것인가, 얼마나 비과학적인 결정이었는가를 모두가 봤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의 목소리는 더 강해진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접점을 찾기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철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번 만남을 통해서 좀 전공의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생생히 전해 듣고 조금이라도 뭔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단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나간 지 지금 7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지금 애쓴 상태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글쎄요, 만남이 이루어질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남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동 공개 여부는 박 회장 등 대전협 측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을 중에 을로 불리우는 전공의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충과 고뇌를 충분히 들을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발 좀 시간 내내 혼자 말하지 마시고 제발 전공의들이 말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좀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만남에 대해서 그 전공의 비대위 측도 이렇게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자, 내부 공지인데,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로 2월 20일에 작성한 성명문의 요구안을 재차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입니다.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스탠스입니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많이 불안하시더라도 대통령 만남 이후 추가로 내용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는데, 금일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후에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입니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습니다. 대전협 비대위에서는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위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박민수, 조규용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 최고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에 어떤 만남이 특별한 어떤 돌파구를 가져올 것이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죠. 자,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요구한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은 이렇습니다. 자, 첫째,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사 수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기구를 설치하라. 자, 세 번째, 전문의 인력의 증원. 즉, 전공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들의 이 전문의 비율을 늘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이건 아무래도 필수과의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자, 다섯 번째, 업무 개시 명령 폐지. 여섯 번째,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일곱 번째,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자, 지금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보면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그래서 뭐 업무 개시 명령, 뭐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뭐 반려하라, 뭐 이런 각종 명령을 남발했는데 이런 거 전부 부당한 명령이다, 이거 철회하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게 맞느냐, 법조계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당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 7가지 요구 중에 정부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이런 정보와 아주 편향된 통계들로 만들어진 이 의대 증원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지, 또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 결정인지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 1일 그 담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편향되고 이렇게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느냐, 정말 기가 막혔는데, 좀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차,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잘못된 한쪽의 목소리만, 한쪽으로 아주 편향된 이런 정보 보고만 받아왔구나, 이걸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전공의 사이의 만남에 대해서 노한규 전 의협회장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범죄자 취급을 하며 기본권을 제한했던 전공의에게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사실 굉장히 표변한 것이죠. 지난 1일 담화에서도 첫 문장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전공의 탓을 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의료대란의 사태를 맨 첫 문장에서 전공의들 탓으로 돌렸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 이후에도 50분 담화 내내 굉장히 의사를 악마화하고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아주 이기적인,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결정으로 몰아가는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여론이 안 좋아지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돌변한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그런데 전공의들은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무작정 대화를 하자니 화답이 어려운 것이다. 최근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대통령실은 입장을 바꾸어 의료계에서 앞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테니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증원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의료계의 요청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2,000명 증원 계획이 비과학적이니 과학적 추계기구를 설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간 정부 측의 여론 공작에 넘어간 사람들이 점차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2,000명 의대 증원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그 2,00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추계 근거에 대해서도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거가 매우 박약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몇 명을 증언하든 아니면 오히려 줄이든 그 근거, 그 계산 방식, 어떤 변수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공개를 하고 다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0명씩이나 증언한다라고 밝혀놓고 그 합리적 그 계산 방식,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지 않은 한 이 사태는 오늘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뭔가 진전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부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좀 의료계의 어떤 현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최대한 듣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